네, 19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시장은 경계감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달러는 다시금 강세를 나타냈고 국제시장도 여전히 좀 불안감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수는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홀로 사상 최고 랠리를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07% 오르면서 18,312포인트 선을 썼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밀렸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 발표됐었던 지표가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4월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건축 착공 건수가 예상 밖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쓰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미국의 주택 경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표 호조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 우려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제 20일에 열릴 FOMC 회의, 의사록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서 경계감이 더욱더 커진 모습이었는데 반등을 시도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장중에 추가 상승을 제한시켰던 요소는 바로 국채시장,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재차 상승한 것, 그리고 지표 호조로 인한 달러 강세였습니다. 금리가 2.25%까지 상승했고요. 달러는 유로화 대비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흔들리진 않았었고요. 다우지수는 0.07% 전날보다 소폭 더 오르면서 18,312포인트 선에 종가를 썼습니다.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한 모습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장중에 고점을 쓰긴 했지만 이내 반등 시도에는 실패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날 대형주 내에 있었던 소매 판매 종목들 실적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이날 실적이 다소 엇갈리게 되면서 지수의 방향성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었고요. 또 국제유가가 5거래일 연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4% 가까이 밀리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낙폭 크지 않았었고요. 0.06% 소폭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상당히 좁은 범위의 등락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 강박권 전환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등에는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상당히 강했던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날 장에서는 3대 지수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좀 부진한 양상 나타났습니다. 0.17% 내리면서 5,070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경계감이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올 여름에 주식시장, 뉴욕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성훈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방향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CNBC가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올 여름에 뉴욕 증시에 이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wilight Zone market could see big correction. 현지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는 올 여름에 미국 증시에 조정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이 위험 자산들을 매각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 CNBC에 따르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증시가 양적 완화 종료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겹치는 이른바 트와일라이트 존에 와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증시가 이와 같은 트와일라이트 존에 와 있을 때는 이 대체로 수익률이 미미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크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증시가 급락할 수 있는 위험도 크다고 덧붙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시장이 지난 1987년이나 1998년 위기 때처럼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며 약세장이 시작되기보다는 굉장히 급격한 중기 사이클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채권시장과 상품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만큼 주식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몇 주 전에는 이 도이치뱅크의 전략가들 역시 미국 증시 조정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데이빗 비앙코 도이치뱅크 수석 미국 전략가는 올해 여름 미국 증시가 7%에서 10% 정도의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지표는 양호했는데요. 특히 주택지표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 주택시장 개선세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코노믹 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housing starts at a 7-year high. 현재 시간으로 어제 이코노믹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7년 내 최고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 건축 허가 역시 지난달보다 무려 10.1%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두 수치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날씨가 풀리면서 미국의 주택시장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1분기 주택시장 부진이 날씨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었다는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면요. 이 기간 단독주택 착공이 16.7% 늘어났고요. 아파트를 포함한 다세대 주택 착공 역시 27.2% 급증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북동부 지역 주택 착공 건수가 85.9%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서부 지역 역시 39% 늘어나면서 2010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언 스위트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임금이 개선세를 보이고 금리가 최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건설이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며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종목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좀 주요 종목, 지수 내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외신 소식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19개 종목이 올랐고요. 11개 종목 부진한 양상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신다면 이날 금융섹터 좋았었고요. 화학과 카드사, 카드사까지 모두 일제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실적 부진했었던 월마트 포함해서 홈디포와 쉐브론 텍사코, 캐터필러 등 11개 종목이 부진한 양상이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맥도날드가 이날 2% 넘는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듀퐁이 지난주에 크게 밀렸었는데 1.8% 강한 반등 시세를 이뤄냈습니다. 금융섹터가 이날 좋았던 가운데 JP 모건 체이스가 0.9%, 골드만삭스 그룹도 0.5% 이상의 강세를 보였었고요. 카드사 역시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좀 내렸던 종목 확인해 보시면요. 이날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었던 월마트 포함해서 이 홈디포가 크게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국제유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거래일 연속 밀리고 있죠. 쉐브론 텍사코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 지속되고요. 1.5% 하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다우지수 내 종목별 보셨다시피 에너지 섹터가 대형주 내 업종별에서도 가장 크게 되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1.5% 가까이 크게 밀린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자본재와 산업재, 소매 판매 함께 부진한 양상이었습니다. 반면에 금융과 바이오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특징 종목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밀렸던 종목 월마트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신다면 시가가 고가가 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성적표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이 매출이 강달러 영향받으면서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월마트는 올해 연말까지도 강달러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개선될 룸은 남아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좀 강달러에 대한 타격의 우려감을 키웠었고요. 4.37% 크게 밀리면서 76달러 43센트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소매 판매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TJX 이날 실적 발표했었는데요. 성적표 좋았습니다. 분기 매출이 6% 증가한 흐름을 보였었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올해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같은 흐름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2.87%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실적이 좋았었던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내놓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 어닝 시즌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죠. 향후 실적 전망 역시 현재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이 시장의 최대 관심은 유통주들의 이 실적 발표였는데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날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almart sales miss estimates as shoppers save more, spend les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마트는 1분기 조정 순이익이 1달러 0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늘어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 예상치였던 1달러 05센트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매출은 더욱더 좋지가 못했는데요. 이 기간 매출 살펴보시면요. 1,1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진했고요. 또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1,162억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월마트는 이 달러 강세에 대한 타격으로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 이 동일 점포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났지만 전문가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마트는 이러한 부정적인 환율 효과가 월마트의 연간 매출액을 140억 달러 줄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월마트가 기존에 제시했던 100억 달러보다 이 손실 규모가 더욱더 커진 것입니다. 이날 더그 맥밀란 월마트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월마트의 주가는 4.37% 급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공개한 이 유통업체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TJmax와 마셜과 같은 인기 있는 할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TJX인데요. 이 TJX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와 다르게 우수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날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TJX raises annual outlook, profit rises 4.5%. 현재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TJX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6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사와 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였던 64에서 66센트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좋았습니다. TJX의 이 기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어났고요. 전문가 예상치 역시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연 매장을 제외한 다른 매장들에서 매출이 5%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역시 회사가 예상했던 2%에서 3% 성장률을 웃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캐롤 메이로이츠 TJX 사장은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에도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강한 매출 증가가 일어났다며 2분기를 매우 강하게 시작하고 있고 2015년 전반적으로 강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에 TJX의 주가는 2.87%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지수별 구성 종목의 주요 종목 마감 소식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유럽 증시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와 더불어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데다가 호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이달 혹은 6월에 양적 완화 규모를 더욱더 늘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에는 이 유동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때문에 유동성을 조금 더 풀어야 한다. 그거 시기는 5월과 6월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 증시와 프랑스 카크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2.23%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국 푸치백 지수는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흐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제유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3.7% 내리면서 57달러 26센트까지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받았었고요. 공급 과잉 우려도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 영향에 금값도 내렸습니다. 온스당 1.7% 밀리면서 1,206달러 70센트를 기록했고요. 곡물 가격은 대체로 내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부셜당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반락했습니다. 0.44% 소폭 밀렸고요. 713포인트 선 지지했습니다. 공포지수는 1% 가깝게 올랐고 BDI 발틱 운임 지수가 크게 밀렸는데요. 추가적으로 10포인트 밀리면서 62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 달러 강세 영향에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수출업체들 내고 물량이 출하되게 되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원 50전 올랐고요. 1088원 10전 기록했습니다. 간밤 달러 강세 영향에 달러 인덱스는 1% 넘게 오르면서 95.30포인트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2.2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안개가 상당히 짙습니다. 어제 내린 비 때문인지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가시거리가 짧은 이런 안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출근길 좀 다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후부터는 좀 개면서 맑은 날씨가 유지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잉쇼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